구독, 알림, 좋아요. 2022년 6월 15일 동강길의 갱상도 남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예 그냥 장을 안 보는 게 오늘은 더 마음이 편한 날이었죠. 일단 먼저 보시면 미국은 FOMC 앞두고 코스피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세에 코스피스 개인은 전기전자,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하락을 샀고요. 운송정비 업종도 매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하는 가운데 보험, 음식 업종은 부각되었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현대차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1년 8개월 만에 800선을 하회했고요. 코스닥 내 운송업종만이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2 오른 1290.50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달러 20년 내 최고. 연준이 15일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하고 시장 유동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미금리 자이언트 스텝 된 한국도 발맞추기, 빅스텝 불가피 라는 뉴스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인 제도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15일의 양적 긴축,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주조 달러의 유동성 금융이 시스템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뉴스가 있고요. 양적 긴축이란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나 부동산 전환 정권을 줄여 대차 대조표의 자산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연준이 자산을 2조 5천억 달러 가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0.25%포인트를 금리 인상에 맞먹는 효과를 낸다. 금리 인상을 한번 맞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적 긴축이 뭔지를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적 긴축이란 먼저 양적 긴축을 먼저 말하기 전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연준 통화정책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면 중앙은행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물가와 경제 시장을 조절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를 활용한 간접 방법을, 두 번째로는 돈을 직접 풀거나 거두거나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순서대로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양적 완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먼저 금리 인하를 말씀드리자면 금리가 높고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돈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하게 되고 낮은 금리 때문에 은행에 맡겨 놓았던 돈을 찾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돈이 시장을 돌며 점점 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부양하고 하지만 경제가 상황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지도 않으며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참고로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시에 펼치는 정책입니다. 예로 코로나로 경제시장이 좋지 못한 지금 정부에서는 경기 상황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같은 지원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며 시장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며 점점 경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나 금융기관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중에 돈을 돌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지며 더 이상 양적 완화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약 계속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낮아져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장에 공급하는 돈이 줄여나가는 거죠.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에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자 미 연준에서 대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로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돈을 갑자기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중앙은행은 경기 상황을 지켜보다가 안정화되는 것 같으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물건 가격은 더욱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죠. 금리를 올리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빨리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은 다시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풀렸던 돈은 다시 중앙은행으로 점점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양적 긴축 단계입니다. 축. 시중에 풀렸던 돈이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가파르게 물가가 올라서 이 물가를 조금 더 빨리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펼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차대조표 축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시중에 유동성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동시에 자산을 축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해서 시중에 돈이 줄게 되므로 긴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적 완화의 반대죠. 이렇게 빠르게 물가를 잡고 경기를 안정화하겠다는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긴축은 주로 시장이 지나치게 돈이 많이 풀려서 현금 가치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선물, 채권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나 금, 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차이겠지만 이렇게 긴축을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도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에선 성장주, 기술 분야 등은 떨어지게 되고 가치주나 금융, 건설 등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유는 금리가 오르니까 성장주들은 투자하기가 힘들어지고 금융이나 건설은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세 번째 뉴스를 보시면 미국 금리 자이언트 스텝 된 한국도 발맞추기 빅스텝 불가피라고 해놓은 게 보이시죠? 이 뉴스는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 차가 조금 낮습니다. 낮은데 저희가 외화 자금을 투자를 받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져야지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미국보다는 많이 높여줘야지만 우리나라 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식시장도 조금 안정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일단 달러 가치를 보시면 오늘 또 이전 고점을 원달러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근데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오늘 새벽에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 수급은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든 장이지만 조금만 참고 천천히 조금씩 모아간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어제의 저점을 오늘 또 시원하게 빼버렸네요. 여기서 조금 기대는 했었는데 오늘 FOMC 0.75 자이언트 스텝이 뭐 가시화됐다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건 확실해진 것 같고 벌써 시장은 그거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0.5나 그대로 간 기조가 유지됐다면 아마 반등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안 됐던 이유는 벌써 시장이 알았던 것 같아요. 0.75를 할 거를. 근데 오늘 새벽에 결정나는 일이지만 벌써 시장은 그게 다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뭐 제가 혼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를 보면 지금 그게 뭐 선반영됐다 뭐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당장 이제는 올라가기는 힘들어지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씩 매입하는 게 지금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저께 좀 섣불리 들어갔다가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조금 다시 천천히 조금씩 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새벽에 금리 결정이 끝나고 나면 내일 되면 또 다른 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기간에 0.75% 금리 인상에 관련된 악재가 오늘 3시 이후로는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악재 소멸이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안 올리는 거니까. 그만큼 또 금리를 0.5%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또 많이 올려놓으면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질 때 또 충격 완화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장은 악재이지만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더 빠진다고 하면 이런 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몰라도 240선도 일단 이탈했습니다. 일단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새벽 장이 끝나고 내일 돼보면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승투하시고 갱상도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